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조금. 그러게요. 네. 마지막. 안녕하세요. 모의고사를 보면 2등급은 나옵니다. 오. 근데 80점대에서 잘하는데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아하. 킬러 문항을 나름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 볼 때는 못 풀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선생님께서 사실은 실력 부족이 아니고 시간 부족 이런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네. 여기도 설명을 한번 명쾌하네요. 부탁드릴게요. 2등급을 꾸준히 받는 학생들은 사실은 그 1등급을 꾸준히 받는 학생과 2등급을 꾸준히 받는 학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물론 뭐 학생 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놀랍게도요. 수학 실력 면에서는 그리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네. 1등급 학생이라고 해서요. 계속 1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학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학 천재. 걔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2등급 받고 80점대 만난다고 해서요. 수학 못하는 거 아니에요. 대화해 보면 수학 엄청 잘해요. 네.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봤어요. 자신 있다고. 네. 근데 잘합니다. 항상 2등급이다. 잘하는데 점수는 80점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질문은 답이 명확하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실력 차이가 실제로 크지 않은데 어떤 학생은 100점을 받고요. 어떤 학생은 88점을 받아요. 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제일 어려운 킬러 문항 두세 개 차이란 얘기인데요. 그러면 왜 그 차이가 생기냐? 얘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 문제를 못 푼 거냐? 그게 아니라 풀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시간 부족. 너무 그래서. 바빠서. 네, 100점 받은 학생은요, 그 문제를 충분히 풀 시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학 30문제 100분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통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100점이나 96점 정도 받는,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일 어려운 문제 2개 또는 3개를 남겨놓은 상태가 한 5, 60분이 남는다고 해요, 시간이. 네. 최소한 50분이 필요하다. 와, 그렇구나. 네, 그렇죠. 50분 동안 2개 또는 3개를 집중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쵸. 네네. 네. 시간이 충분히 그렇게 주어지면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풀어내요. 네. 네, 그 사고력, 그 여유죠. 그죠? 네네네네. 시간이 없으면 사고력을 발휘할 그렇죠. 여유가 마음도 없잖아요. 급하고. 네. 그런데 이 사연을 보내준 학생이 바로 예, 그런 경우인데요. 예. 사연 보내준 학생은 아마도 어려운 문제 2개, 3개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아마 시간이 30분 전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는 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네네. 예. 시간이 좀 부족하면 결국은 한 문제도 못 풀 때가 많아요. 쫓겨가지고요. 시간에 쫓기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네, 막 29번 건드려 보다가 한 5분, 10분 지나면 30분 넘어가요. 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약간 쫓기듯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 문제도 못 풀 때가 많습니다. 그쵸. 네, 공감하실 거예요. 사고에 여유가 없잖아요. 여유가 없죠. 예.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 남아있는 시간이 충분한 걸 알기 때문에 천천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풀어가요. 네. 체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예. 그래서 결국은 다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킬러 문항을 푸냐 안 푸냐가 핵심이 아니고 네. 그 전에 27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 그렇죠. 그렇고. 네, 그게 핵심적인 관건입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1등급 학생들은 앞에 27문제를 50분 안에 끝내요. 그런데 2등급 받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은 27문제 푸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70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수학 실력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1등급 100점짜리들은요 모든 문제를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쫙쫙쫙쫙쫙 풀어요. 네, 27문제를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등급 받는 친구들은요 쫙쫙쫙쫙 풀다가 중간에 턱 막혀가지고요 그렇죠. 갑자기 거기서 아프다.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자기만의 풀이법을 생각해내서 안 돼. 막 푸는데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은 굉장히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법을 채택해서 시간 허비를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출제자가 당연히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대로 걸려드는 겁니다. 출제자는요 항상 10번 대 중간쯤에
이거 잘못 건드리면 시간 많이 걸리게 돌아가게끔 문제를 하나 만들어놔요, 항상. 18번. 지뢰밟기처럼. 네, 지뢰밟기처럼. 18번. 지뢰 밟으면 나중에 킬러 문항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아닙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어차피. 그래서 결국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관건은 어찌 보면 그 앞에 27문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느냐. 그 싸움이 관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슬픈 얘기입니다만 2등급을 꾸준히 봤는데 그 27문제를 빠르게 못 풀어내는 친구들을 보면 상당수가 수업 시간에 네. 아. 저도 그 생각이 선생님들이 들었어요. 예. 선생님들이 기본 개념 설명하고 쉬운 문제 풀 때 수업을 안 듣습니다. 이렇게 예. 하고 나 이거 안다, 아는데. 아는데. 네. 그러다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 해설할 때는 눈을 반짝하면서 예. 들어요. 귀가 쫑긋하고. 네. 예. 그러다가 또 좀 쉬운 문제 해설하실 때는 문제 읽으면 어떻게 푸는지 대충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약간 루즈해져요. 안 듣고. 네. 맞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수업을 자꾸 듣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간단하고 쉬운 기본 유형이라는 것에 어떤 본질적인 접근을 네.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 일종의 고정관념이 형성돼서 매우 강하게. 예, 예. 네네네. 누구 얘기도 들을 필요 네, 없는 네.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수능이나 평가원은 바로 그 부분을 항상 노립니다. 기가 막히게 노려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능 문제 항상 보면서 캬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구나. 또 이런 식으로 애들을 또 괴롭히는구나. 이게 네. 또 여기서 또 등급 나눠지겠구나. 네.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문제 아닌데 이거 애들 걸려두면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아유, 낚였다. 그럼 8분 10분 걸리겠구나.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 들 때가 많아요. 늘 얘기할 때 변별력 있는 문제가 네. 뭐 한두 문제 있다. 뭐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하는 친구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이 기본 개념을 다시 설명하고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기본 유형을 설명하실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요, 분명히 여러분, 본인이 갖고 있던 거랑 약간 다른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네. 제가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어. 선생님 얘기를 경청해보면요, 본인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뭐 인지 이론에서도 그대로예요. 네. 남 얘기를 들어야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네. 블라인드 포인트가 발견되는 거예요. 근데 난 정말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남 얘기를 안 들으면 고정관념은 고정되어 있는 거고 블라인드 포인트는 늘 블라인드의 상태죠. 네. 이론상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건방지다거나 아니면 수학 선생님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은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쉬운 문제 풀 때 듣지 않으면 안 고쳐지고 이 수학생들은 원래 문제 풀이 설명할 때 수학생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수학생들은 항상 문제 해설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일 빠른 풀이, 짧은 풀이, 멋있는 풀이 그런 생각 안 해요. 그게 아니라 문제가 나중에 이렇게 변형될 텐데 와. 그래도 계속 쓸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풀이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게 수학생들의 고정관념 같은 거예요. 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문제를 푸는데 수학생이 조금 어렵게 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맞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약간 애들 복잡하게 있어요. 보이는. 그래서 저 선생님이 혹시 쉬운 길을 못 보고 계신가? 혹은 혹시 실력이 조금 부족하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수학생들은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들어놔야 나중에 그 문제가 변형되고 꼬였을 때도 계속 적용 가능한 파워풀한 솔루션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시간 낭비 안 하고 27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아니, 저 사연을 보내주신 학생은 그 부분을 이게 귀담아 들으면 맞아요. 정말 큰 발전이 있겠어요. 네네네. 저도 네. 갑자기 수학 수업 듣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선생님. 저도 어떡해요? 국어 수업 듣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우리 친구가 꼭 또 이런 수업 잘 듣고 네. 블라인드 포인트 찾아내가지고 1등급으로 도약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갈 것 같네요. 예, 오늘 얘기가 유익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네. 저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네,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뭐
사연을 이렇게 읽으면서 네, 이게 참 슬퍼요 저는. 네, 마음속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얘기들이고 그 얘기를 할 때의 학생들 눈빛, 표정 수없이 봐왔고 수학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수많은 괴로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아픈 마음을 갖고 네네네 정말 다 아픈 얘기들이거든요. 네, 정말. 맞아요. 그래서 참 제가 조금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네, 앞으로도 여러분 열심히 계속 최선을 다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보세요. 좀 굉장히 저는 저 사연도 사연이지만 선생님이 말씀 들으면서 아 그래 역시 그렇구나. 맞아요. 이런 인지 이론 상에 얼마나 접목이 되느냐가 점수를 결정할 요인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수업이 참 중요하다. 맞아요, 수학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은 수학 뭐 안 들어도 나는 알아. 맞아요, 이를테면 맞아요. 나는 저 수열 파트 이 확률 통계 이건 난 잘 알아. 수투 너무 쉽게 이해해. 이런 학생들이 꽤 많은데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킬러 문항에 걸리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네. 수업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 듣고 한 가지가 생각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가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을 50분 듣잖아요. 그러면은 50분 내내 계속 막 새로운 걸 50분 내내 배우는 수업이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 네, 만약에 그런 수업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랑 안 맞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하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진짜. 안 맞는 수업을 듣고 있는 거죠. 다른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죠. 원래 수업이라는 건요, 50분 동안에요, 딱 5분만 도움이 돼도, 그렇죠. 내가 기존에 갖고 맞아요. 있던 것 중에 하나가 탁 바뀌는 순간, 맞아, 그쵸? 맞아. 네, 50분 중에 5분만 도움이 돼도 그 50분은 굉장히 훌륭한 수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네네. 100점이죠. 그럼요. 매 수업 시간마다 그럼요. 블라인드 포인트 하나씩 그렇죠. 깨지면 맞아요. 100점이죠. 작은 거든 큰 거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45분이 버리는 시간이냐?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참 얄궂은 게 50분 동안 어느 정도 계속 집중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5분은 오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정말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수업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수학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 네, 안녕.